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입니다. 제 채널은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우리들의 황혼의 지혜 그리고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열심히 만든 제 영상을 감상하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은퇴 전 준비해 두어야 할 4가지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4사람의 사연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은퇴의 시기는 매우 다양하죠. 과거에는 60세가 일반적인 은퇴 나이였지만 현재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은퇴 시기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70세 이상까지도 일할 수 있는 반면에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50대 중반에 은퇴를 종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직업 유형, 가족 상황 등이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계획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4가지가 준비가 되셨는지 앞으로 들으실 4분의 사연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준비하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신 이정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여러분. 저는 이정수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3억 원으로 무언가 큰 돈을 벌어볼 일을 해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겠다는 생각이었죠. 당시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금방 2배, 3배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저는 퇴직금의 70%인 2억 1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은퇴 후 가족들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잃고 난 후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비원으로, 밤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저처럼 절대로 고위험 투자에 모든 돈을 걸지는 마세요. 분산 투자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꼭 듣길 바랍니다. 재정적 준비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정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재정적 준비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므로 충분한 자산을 마련해 두어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투자, 저축 등의 옵션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주거를 준비하자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평생을 과부로 살아오신 박영자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고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2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62세에 은퇴하면서도 주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다였죠. 하지만
은퇴하고 보니 매번 바뀌는 주택 관리 비용과 재산세,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백만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은 제 생활비를 잠식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아파트 배관이 터져서 긴급 수리가 필요했고 그 비용이 1,0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진 저는 남은 돈을 모두 잃기 전에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잘 팔리지 않아서 결국 한참 못한 가격으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고 서울 외곽의 낯선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제 동네 친구들도 없고 건강도 잃고 나니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내 수준에 맞는 동네를 골라 행복하게 사는 삶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참 아니랬어요. 여러분은 은퇴 전에 주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주택 관리 비용을 고려하며 다른 주거 옵션도 꼭 검토해 보세요. 안정된 주거 환경은 은퇴 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은퇴 후에는 모든 생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주지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지에는 가까운 의료 서비스, 산책이 용이한 생활 편의 시설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자입니다. 이번에는 양순희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순희입니다. 저는 자식 내외를 시집장가 보내느라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고 건강관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말해준 사람도 없어 받아본 적도 없었고 돈 버는 게 바빠 항상 식습관도 불규칙했지요. 갑자기 직장을 잃고 나 예상치도 못한 은퇴를 하게 된 후에도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해고된 스트레스로 인한 거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결국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쓰러져 응급실로 갔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았습니다. 평소 보험도 얼마 들지 않았던 혈압병에 대한 충격보다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가 걱정부터 되더군요. 그 뒤로는 매달 수십만 원의 치료비가 들고 있고 생활비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쇠 빠지게 고생하며 모아둔 저축을 모두 써야 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네 인생을 산다고 도와줄 돈도 없다 하니 더욱 난감하고 달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더욱이 건강이 나빠지니 일상생활도 힘들어졌고 은퇴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과 식습관을 잘 관리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꼭 건강보험과 추가적인 의료보험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전에 꼭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의료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생활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질병 예방과 치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자입니다. 마지막은 정민섭 씨의 사회적 준비 실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섭입니다. 저는 65세에 은퇴한 후 모든 것에서 번아웃이 와 모든 활동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연락을 끊고 나서 가족들에게라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노력하지 않아 가족들 간에도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졌고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은퇴 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간 저는 아주 많은 후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제 상태를 털어놓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고 난 뒤라 참 아쉽습니다. 지나간 친구들에게 연락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아직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시고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취미나 자원봉사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활동은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은퇴 후의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취미나 관심사에 매달리는 등 생활 속에서 자기 개발, 정신적 안녕을 찾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이 네 분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은퇴 전 충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나누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시거나 위험한 투자에 몰빵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할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세요.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우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돈 없으면 자식들도 외면합니다. 두 번째, 주거 준비 은퇴 후 거주할 주택을 미리 마련하거나 주택 관리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준비하세요. 주거 형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몇 평에 사는 게 나에게 좋고 적당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을 데리고 살던 너무 넓은 집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 가깝고 공원 가깝고 마트 가까운 곳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필요시 건강보험과 추가적인 의료보험을 마련하세요. 몸에 좋다는 음식 남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내 입에 먼저 넣으세요. 아참, 정말 몸에 좋은 게 맞는 건지는 잘 확인하고 드셔야 해요. 네 번째, 취미와 여가 활동을 개발하고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 학습에 참여하여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친구는 필요 없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하지만 나중에는 심심해서 시간도 안 가요. 뭐가 됐든 시간을 보낼 행복한 취미생활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 채널에 앞으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취미가 좋은지, 어디 가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소개해 볼게요.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와 소통하고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